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아직도 초창기다. 떨어져 나가지 말 것. 사진에 보이는 오래된 전설의 그 농구 선수죠. 스카티 피펜 얘기도 드려볼까 합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사실은 이게 크립토가 아니고 비트코인 지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요, 오랜만에 탐욕에서 중립으로 전환이 됐답니다. 이게 50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이후로 처음이죠. 사실 뭐 엄청 하락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코인은 24시간 365일 공휴일 주말 할 것 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서야 중립이다. 알트코인 지수는 별도로 만들었죠. 코인 마켓캡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47. 이게 뭐 75가 넘어가면 알트 시즌이고요. 25 이하로 떨어지면 비트코인 시즌인데 알트도 뭐 뭔가 좀 애매합니다. 47이면 약간 비트 쪽에 가깝지만 뭐 중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트코인 굉장히 폭락한 것 같은데 이제 겨우 중립이네요. 애매합니다. 자, 폴리마켓, 뭐 탈중앙화 예측 시장에서 트럼프 취임 전에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팔 확률을 20%로 점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법무부에서 비트코인 팔아도 된다라고 승인을 한다는 것이 즉각적인 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필이면 이런 조정할 때, 가격이 재미없을 때 얘기하면 공포를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 비트코인 그냥 국가적으로 쌓아서 5년간 100만 개를 쟁여놓겠다. 20년간 팔지 않겠다. 이걸로 나중에 미국 국가부채의 절반을 상환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 중에 실은 하나였습니다. 루미스 의원이요, 이것을 발의를 했었는데 아마 이제 작년에 이게 이제 통과가 못 됐어요. 그럼 이거 다시 재발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취임도 전에 비트코인을 팔았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떼찌떼찌 맞겠습니다. 이러면 글쎄요. 제가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파냐, 팔 것이다, 말 것이다. 주요 언론들이요, 주로 하는 일이 사실은 이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다가 딱 프레임을 씌워놓고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코인은 사기다. 코인은 다단계다.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다. 비트코인은 담보가 될 수 없다. 나중에 다 뒤집었죠. 미국 정부가 지금 이 모든 승인을 했죠.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다 판다면 10조 원이 살짝 안 되거든요. 10조를 다 판다고 치겠습니다. 주기영 대표는 일주일 만에 흡수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750조 원 정도 합니다. 정확히 0.3% 정도 되는, 이게 뭐 큽니까?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다 던져도 전혀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주요 언론은 항상 비본질에 우리들을 가둡니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끊임없는 공부와 역사와 심지어 철학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게 사실 그들에게 노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큐브엔터 소유주의 모 강모 대표가 스캠코인 사기코인 의혹에 휩싸였다.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의 가치를 부풀리고 원금을 보장하며 매수를 권유했다. 예언을 합니다. 올해 이런 류의 사건들 쏟아질 겁니다. 특히 코인 가격이 올라 있을 때 뒤늦게, 비트 사긴 그렇고 이더리움도 늦었고 리플도 늦었고, 그러면 이제 뭘 산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제2의 비트다, 이더다, 리플이다 하는 사기꾼들이 쏟아지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문제의식을 다른 방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기꾼만 큰 잘못을 했을까요? 여기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금을 보장하는데 수십 프로, 수백 프로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혹시 넘어간 게
단기간에 고생 안 하고 그냥 손에 피 안 묻히고 대박을 노렸던 거 혹시 아닙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건요. 저는 모든 악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혹시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탐욕이요. 왜 문제가 되냐? 고가에 우리가 팔아야 되잖아요. 고가의 매도를 막습니다. 왜? 더 오를 거니까. 한 판 더 하면은 2억이 7억 되고 7억이 10억 될 거니까. 고가의 매수를 심지어 부추기죠. 이게 FOMO입니다. 역설적으로 욕심을 버려야 오히려 큰 수익 확률이 올라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분석, 크립토 퀀트 기고자입니다. 비트코인 사이클, 상승 사이클 아직 안 끝났다.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SOPR, 그러니까 단기 홀더들이 지금 팔고 있는데 이 얘긴즉슨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팔면 밑에서 큰 손들이 죽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MVRB, NUPL, Pure Multiple 이런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지금 파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실은 제가 볼 땐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그냥 그 있는 돈 좀 줍줍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번 판 끝났다. 하락장이다. 누군가는 또 떠날 겁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다 저 같을 줄 알았는데 제가 경험을 10년 이제 넘었죠. 11년이 넘어가네요. 투자 자체가 안 맞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코인은 더더욱. 왜요? 코인은 변동성이 이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특히 알트코인은. 다음 하락장이 됐을 때 저는 비트코인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전 고점 대비해서 이전처럼 마이너스 80%까지는 하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점 대비 한 50% 이상은 빠질 수 있습니다. 알트는 어떨까요? 알트는 예전과 비슷하게도 90% 이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안하면요. 알트를 안 하시는 게 실은 답입니다. 이거 어차피 남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위주로 하시는 게 그런 분들은 여러모로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기영 대표는 알트코인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소수만 생존할 것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비트코인 시총은 2배로 늘었는데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여전히 예전 최저치를 못 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한정된 자금이 서로 순환 펌핑하면서 서로 이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난 1년에서 2년간 글로벌 기관들이 주로 뭐를 담았다? 비트코인을 담았다라는 얘기고요. 알트코인은 기관들이 아닌 개미들 간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코인 투자는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월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으로 만족을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각종 알트코인들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ETF가 될 거고요. 지수도 ETF가 될 거고요. 섹터별로도 ETF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모든 것, 그러니까 코인만 파는 게 아니고요. 지상에 실물로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뭘로 만들 것이다. 코인화 만들 것이다. 이게 토큰화입니다. 자산을 토큰화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팔겠다는 얘기죠. 저는 25년에 결국 유동성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규제 완화도 법들이 친코인법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트코인 현물 ETF까지 맞물려서 올해 시장을 매우 크게 봅니다. 하지만 큰 하락도 당연히 올 겁니다.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오랜만에 좀 반가운 얼굴이죠. 스카티 피펜입니다. 전설의 농구 선수입니다. 마이클 조던과 거의 쌍벽을 이뤘던 굉장히 레전드로 남아있는 농구 선수죠. 저는 이 선수를 예전부터 이렇게 팔로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이너가 됐더라고요. 이런 트윗도 직접 올립니다. 그들이 내게서 이렇게 겁을 주면서 나를
내 비트코인을 뺏으려고 하지만 나는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이런 걸 올렸고요.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을 타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제 막 시작했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초기다. 레전드, 전설들은 이런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비트코인 100만 달러, 뭐 우리 돈 한 14억, 15억. 근데 밑에 보면 언덕이 있죠.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 곡선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를 잘 견디자. 이런 의미에서 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비트코인을 원한다. 그들은 당신의 크립토를 원한다. 이게 나가 떨어지지 말아라. 뭐 저는 이걸 디스코 팡팡에 비유를 했는데 스커티 피펜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소위 이게 뭐 심리 사이클이라고 합니까? 뭐 처음에 뭐 올랐다가 한번 쉐이크아웃 했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이걸 이제 베어 트랩, 하락장 트랩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이 아닌데 하락인 것처럼 그 속임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굉장한 긍정론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농구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 대가 치르신 거고요. 숙제를 끝마친 사람인 겁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이번에 큰 결실을 따겠죠. 소울 스트래티지의 CEO,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해 있는 투자사입니다. 뭐 솔라나를 많이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솔라나 현물 ETF는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규제 기관이 이거 한 1년 이상 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미국보다 캐나다가 먼저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 것 같아. 실은 캐나다가 항상 미국보다 앞섰고요. 유럽, 또 브라질, 심지어 중국이 미국보다 앞섰었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비트와 이더가 됐는데 그 다음은 저는 XRP 혹은 솔라나가 될 것으로 여전히 예측합니다. 근데요, 이 XRP와 솔라나 ETF 되기 전에 저는 우선적으로 이더리움이 이전 최고가를 당연히 먼저 돌파를 해주는 게 우선이다. 여기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언론사들이 갑자기 말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현물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이제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법을 바꿔서라도 스테이킹 이자를 지급한다고 할 겁니다. 이러면 누가 가장 돈을 법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등등등이 돈을 벌 겁니다. 블랙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직 이더리움으로 ETF 판매로 크게 비트코인만큼 주목을 못 끌고 실적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제가 상반기에 이더리움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알트 시즌이 지금 두 번째 알트 시즌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 정도 됐을 때 XRP나 솔라나나 뭐 이게 카르다노가 될 수도 있고 아발란체 이런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만트라라고 하는 레이어 1이 있다고 하는데요. RWA 중심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아랍에미리트 뭐 대형 부동산 기업과 10억 달러 규모 뭐 1.4조 원에 달하는 자산 토큰화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요. AI 뭐 작년 뭐 재작년 열풍을 불었습니다. 이게 언제 최초로 개발됐나 찾아봤더니 1950년대입니다. 인터넷, 지금 뭐 우리가 뭐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죠. 1960년대 처음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테슬라, 지금은 뭐 혁신의 기업이죠. 전기차. 근데요,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오는데 뭐 지금도 얼마 전에 인천에서 불나서 또 그러니까 포비아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10년 이상 극심한 적자에 시달렸다는 것을 사람들은 금방 잊습니다. 자율주행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RWA, 자산 토큰화, DeFi, 크립토, 웹3 세상이요. 확정적인 미래가 맞습니다. 근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도 상용화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RWA 좋죠. 훌륭합니다. DeFi, AI. 저는 알트코인은 미래가 밝은 애들이 많을 수 있지만 존버는 비춥니다. 알트코인은요. 올해 웬만하면 다 털고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상식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인은요. 사기 싫을 때 조금씩 사셔야 합니다. 팔기 싫을 때, 이거 팔면 더 오를 게 너무 배가 아프고 짜증날 것 같을 때, 이 정도면 막 약간 흥분이 몸에 그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때 조금씩 파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이 원칙을 각종 지표를 보시면서 분할로 사고 분할로 판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전 최선이라고 봅니다. 어떤 또 이제 유명한 분석가가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하락 다음 지지 라인은 85,000달러다. 어떤 사람은 88,000달러다. 이게 무너지면 쭉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게 말이냐 행동이냐를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말입니다.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고 못 맞추고는 어차피 50%예요. 그러니까 예측은 제가 볼 때 별 의미는 없어요. 특히 단기 예측.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잘 대응하는 겁니다. 저랑 방송을 하고 있는 오후 5시에 방송을 지금 같은 채널입니다. 동생과 같은 경우는 현금을 항상 10%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왜 굳이 10%를 이렇게 굳이 빼놓을까요? 이 탐욕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락을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대비를 했을까요? 사실 아닐 겁니다. 아마 큰 실패를 하면서 스스로 체득한 본인만의 방법이겠죠. 이 방법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큰 실패를 하시면서 사실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아가셔야겠죠. 반면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가지의 기사, 점프 트레이딩이 1시간 동안 2천만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 집어넣었다. 특히 코인베이스에 1,800만 달러를 넣습니다. 2.5억 달러의 USDC가 신규 발행됐다. 이게 3,600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거든요. 이거는 행동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 들어갔다. 거의 10중 8구는 코인 샀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행동을 말씀드리니까 무조건 코인이 오를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본인의 믿음대로 갑니다. 뒤쪽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이 알트 시즌 머지 않았다. 시종일관 바나나를 외치고 있죠. 근데 저도 몰랐는데요. 바나나존에 3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작년 12월 초 신고점 돌파를 했었죠. 바나나존 1단계는 지났고요. 폭발적인 2단계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부 조정을 한 다음에 모든 코인이 상승하는 알트코인 시즌. 이게 이제 곧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일부 핵심 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요. 이런 그 어떤 단기적인 예측은 제가 드리는 것도 이게 다 못 맞춥니다. 라울 팔은 연말에 랠리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죠. 저도 산타 랠리가 오지 않겠냐 봤는데 틀렸어요. 단기적으로는 실은 어차피 동전 뒤집기입니다. 이걸 보시기보다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중장기 예측을 보실 때는 그 근거를 주목해서 보시고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이제 유동성 차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글로벌 M2, 그러니까 유동성이죠. 흰색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 유동성 사이클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2016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유동성이 흰색이고요. 지금 녹색이 보이실까요? 이 녹색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있는 유동성입니다. 좀 올랐다가 12월 꼭지를 찍고 지금 1월까지 해서 쭉 내려오고 있죠. 이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코인 가격이 지금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동성 사이클을 따라간다면 글로벌 M2가 어떻게 된다? 올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측을 한다는 게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불확실하죠. 뭐 또 한 번에 전염병이 터지는 거 아니야? 전쟁이 계속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그냥 극복하시고요. 그냥 베팅하는 거예요. 결국은 불확실성에 내 땀과 눈물을 과감히 던지는 게 투자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2016년 말에도 트럼프가 처음 당선된 이후 11월, 12월 달러가 강세로 갔었죠. 작년 11월, 12월 트럼프가 두 번째 당선이 된 다음에 달러 인덱스 크게 올랐습니다. 강달러죠. 근데 2017년 1년 내내 달러가 흘러내립니다. 약달러가 됐네요. 그러면 올해도 약달러가 되지 않겠냐? 트럼프의 뭐 그 사람 성격이 어디 뭐 변하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약해질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보편 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선별적 관세로 돌아섰다. 물론 나중에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 뭐 이렇게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결국에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결국에는 선택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강달러는 올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지속되면 미국이 망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트럼프와 지금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찍고 금리를 인하하고 예전에부터 뭐 제롬 파월 잘라야 된다고 하고요. 지금도 금리 너무 높다. 계속 취임하기도 전부터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돈을 찍을 것이다. 코인이 올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볼까요? 현재 58%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지금 2년 연속 올라왔어요. 40%에서 61%까지 올라갔지만 이게 떨어지면서 바나나 존이 나온다. 근데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그어놨죠. 이런 식으로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최고치가 61%였습니다. 이건 완전한 그 알트가 찌그러진 거죠. 근데 54%로 떨어졌다가 얼마 전 59%까지 갔다가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5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4%까지 반등했다가 결국 40 몇 프로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뭐 많이 떨어지면 40%, 적게 떨어지면 뭐 한 47%, 45%. 이때가 이제 저는 최종 탈출의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최종 탈출을 하실 때 사람의 스타일이 좀 다르실 수 있어요. 나는 이때 그냥 한 번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나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추천을 조금 드리는 것은 분할로 매도를 하자. 우리가 꼭지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한 50% 언저리까지 떨어질 때 한 10% 팔 수 있죠. 47% 또 한 20% 팔 수 있습니다. 44%까지 떨어졌다. 그럼 아마 지금 알트들이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한 30%, 40%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할로 나가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탐욕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1억 벌었다고 나는 이 장을 빠져나가겠다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다노 그 밑에 미들캡, 스몰캡 돈이 밑으로 자꾸 흐르는 거죠. 저는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하락하는 속도도 중요하다고 봐요. 급격하게 하락했다 알트가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라울 파리 솔라나 가격 차트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기 솔라나 차트를 보니까 이거 뭐 거의 뭐 미친 상승을 예상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조금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웨지 패턴이라고 해서 억눌려 있다가 가격이 결국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 고점을 한번 넘었지만 다시 지금 그 밑에 있으니까 결국은 뚫고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고로 라울팔은 지금 솔라나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수위로 지금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나는 이미 올랐고 수위는 더 오를 것이다. 뭐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전 매일 듣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면 크게 성공한 억만장자들, 사업가들, 투자자들은요. 겉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이 지금 라울팔처럼 약간 이해가 안 될 만큼 비이성적으로 긍정적인 낙관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특성이 맹신이 되면 안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라울팔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뭐 단기 예측을 다 신뢰하진 않습니다. 뭐 2단계다, 3단계다 그냥 그러려니 볼 뿐이죠. 결국에는 본인의 믿음의 영역, 선택의 영역이에요. 그 누구도 이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라울팔의 조금 안 좋은 측면 아마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지갑이 있대요. 전자 지갑이 있는데 지갑 이름이 뭐냐? 휴지 지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wallet of shame이라고 부끄러운 지갑이 있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99%짜리 온갖 NFT 뭐 저 지루한 원숭이 뭐 보트 타는 뭐 NFT 저기 뭐 미술품 휴지 조각이 된 이게 뭐 몇십억씩 썼어요. 자 보니까 근데 마이너스 99%짜리가 있대요. 이거를 하면서 이걸 겪었으면 사실 욕하면서 떠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리시합니까? 왜 인생의 기회라고 하고 이거 망치지 말라고 그 캠페인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구 탓을 절대 안 해요. 뭐 나한테 네가 날 속였어? 네가 사기꾼이야. 널 고소하겠어.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해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미친 공부를 합니다. 이 미친 공부를 하다 보면 누가 옆에서 뭐 어떻게 된대, 뭐 누가 판대, 정부가 판대, 이거 이제 큰일 났어. 꿈쩍도 안 합니다. 이게 진짜 확신이에요. 여기에서 또 실패를 했잖아요.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위험 관리를 하고요.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고 절제해야 될 때 절제를 합니다. 이 마이너스 98%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보니까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결국은 두 분류로 나뉘어요. 이 마이너스 98%를 경험 안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운이 좋게 뭐 일부를 제외하고 이번에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마이너스 98%를 경험하면 첫 번째 90%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다시 코인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떠납니다. 이게 전 정상이라고 봐요. 이게 비정상,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요, 한 10%, 한 5%, 마이너스 98%를 경험했으면 가장 소중한 경험을 했답니다. 사실 저도 이 후자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끝까지 파는 거죠.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끝까지 파라는 얘기예요. 제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이거 뭐 좀 추천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책인데요. 여기서 왜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을 뭐 희망하면서도 왜 삶이 안 바뀌냐? 저는 이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아직 덜 맞았기 때문에. 아직 덜 깨져서 덜 아프기 때문에. 깨지고 많이 부서져야죠. 이게 아니면요. 절대 절치부심을 하는 존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는 게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피곤한데 언제 그거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걸 딛고 이겨내면 성공에 한 발짝 다가서는 거겠죠. 또 이렇게 하면 또 뭐 그 아무따 뭐 알트에 올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깨지고 부서져서 재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20대, 30대, 40대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근데요, 50대가 넘어가시면요, 저는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이거 잃으면 끝나는 돈 있죠. 그거 다 하지는 마십시오. 그 종잣돈을 좀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 잘 될 때는 안 될 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뭐 지표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뭐 이제 흥분하고 근데 제일 확실한 건 어떻게 보면 인간 지표예요. 그 전이 되더라도 팔기 싫을 때 적당히 익절하는 것은 특히 연령이 많으시다. 그냥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죠? 늘 건강에 조심하십시오. 또 그리고 좋은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